첫 보톡스 맞았는데 표정 부작용이 왔어요. 6개월 지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회복이 됩니다. 99.9%. 5개월만 지나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이렇게 좋은 약인 겁니다. 오래가는 보톡스가 나온다면 그 약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톡스는 5개월짜리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차분해서 컴퓨터 작업할 때 라디오처럼 가볍게 들으려고 켜놨는데 어느새 빨려 들어가서 작업 멈추고 경청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불편한 진실보다는 믿고 싶은 거짓을 더 따르기 마련이에요. 선생님 말처럼 저 자칭 사이비들도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피하는 지혜를 기르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이 없어질 순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없어질 순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랬던 적도 없고 늘면 늘었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병원 사입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느 병원을 보고 사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 있더라도 목사가 또라이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사입일 수도 있고 목사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목사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거를 뭐 그 병원이니까 괜찮아. 그 의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윤곽수술 의사가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경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수술법에서 요즘 유명한 의사들에 비해 뒤처져 있을까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술법은 크게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저만 해도 지금 근 20년 해가고 있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변하고요. 그리고 또 5년 지나면 또 변할 것 같거든요, 뭔가 하나씩. 예를 들면 뒷광대를 갈고 고정하는 것도 환자들이 뒷광대를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옛날에는 사각턱 개턱 만들어줘도 갸름하다고 좋다고 했으니까 개턱 만들어줬던 거고, 지금은 귀밑각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사각턱 없어진 거 갸름하다고 뾰족하다고 좋다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빗살무늬 톡이 같다고 와서 사각턱 재건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래되신 분이라고 경험이 많은 것도 맞죠. 근데 트렌드에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본인의 경험이 쌓이면 좀 더 조심하게 되고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도전적인 수술보다 이제는 안전한 수술을 하고 싶지 위험스러운 수술을 제가 해결하려고 덤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고단하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이가 많다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뼈 수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 개턱 만들던 버릇이 아직도 계속 있는 개턱 만드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턱 라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T절골 교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윤곽 수술하면 무조건 T절골 해야 된다. 윤곽 3종 이런 종교가 생겼잖아요. 맥도날드 세트 메뉴처럼. 윤곽 수술하면 무슨 윤곽 3종이 다 그래요? 아니에요. 귀밑각만 잘라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귀밑각에서도 이렇게 라테럴 플레어링 된 그 꼬다리만 잘라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슨 윤곽 3종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방법이나 경험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안전성은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그 선생님이 얼만큼 관심을 두고 자기 업에 진심이시냐 그 차이를 좀 보는 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큰 병원 의리의리 경력 무사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윤곽 후 턱선이 흐릿해진 것을 하안면부 거상으로 개선하고 싶은데 6개월 정도 기간이면 충분할까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있으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윤곽 후 처진 피부를 거상 수술을 통해 개선하면
일반 윤곽을 하지 않은 사람이랑 비슷한 피부 처짐 정도를 갖고 앞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기왕 수술하는 거 거상을 추후 고려하고 과감하게 수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얼굴 크니까 왕창 자르고 늘어지면 거상할래 했더니 이렇게 되는 턱이 만들어졌다. 이 갸름한가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케바케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수술은 1차원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턱끝 전진술을 하게 되면 썸네일 사진처럼 아랫입술도 정돈이 되나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아랫입술이 정돈이 됐다? 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잘라볼게요. 무턱 수술한 거는 모르겠고 입술은 그대로 아니에요? 근데 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죠. 입술은 그대로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턱이 좀 생겨서 잘생기면 괜히 코도 잘생겨 보이고 눈도 잘생겨 보이고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연 안에서 2년째 안 돌아오네요. 새끼손가락 바닥 쪽에 24번을 꼬맸는데 계속 저리고 살짝만 데워도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 마냥 계속 저립니다.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거는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뭐 언제쯤 지나면 돌아온다 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신경이 완전히 잘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술해준 선생님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고요. 감각신경이 아예 안 돌아올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오긴 하는데 지금 새끼손가락 바다 쪽을 24번을 꿰맸다고 하는데 이 작은 데를 24번이나 꿰맸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길래 그랬을까. 그랬으면 뼈 부러지고 막 살도 근육도 다 찢어지고 인대도 끊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면 신경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CT 환자분처럼 광대가 저지경이 되면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속상한 거죠. 광대 줄이려고 그냥 뼈를 거의 부시다시피 하고 머리에다가 두개골에 고정하고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아대는데 이 플레이트도 결국은 여러분 볼륨이에요. 그럼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45도 광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저 재수술하면 작아지겠지라는 어떤 기대감과 바램, 또 나는 1cm 줄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의사와 환자가 욕심이 서로 만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진 않아요. 다만 환자가 이 상황과 본인의 한계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끝없이 달려간다면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광대뼈가 아예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신다는 거. 근데 그분은 CT 보여주면 되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6년, 7년을 지켜봤고 저는 수술을 계속 만류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수술하시면서 광대만 토탈 한 15번 수술하셨어요. 지금은 광대뼈가 아예 없어요. 왼쪽 뒷광대뼈는 갭이 생긴 건가요? 이쪽은 갭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는 뼈가 조금 보이는데 왼쪽은 뼈가 CT가 좀 잘 나오는데 왼쪽은 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살짝은 뼈가 있어요. 근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오른쪽은. 근데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체부 쪽이 워낙에 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여기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뭐 갭이 있네 없네 여기 뼈가 약하네 어쩌네. 물론 붙어 있는 게 더 좋긴 하지만 뭐 일상생활이나 격투기 하는 거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 시간이 더 지나면 뭐 이렇게 뼈가 안정화돼 있으면 이런 데서는 또 뼈가 조금씩 생겨서 이렇게 오작교 놓이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5년 전쯤 이비인후과에서 원하지 않는 턱끝 전진술을 받았는데 턱끝 전진술 한 것처럼 길이가 늘어나고 체부 볼륨에도 문제가 있고 2차 각도 제거 안 하고 잘라서 앞으로 빼고 스크류로 고정만 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하고 싶은데 다른 병원 말고 선생님께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가끔가다 댓글에 질문에 그런 것도 있죠.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죄송한데 병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이 영어로 써놔서 그러나? 보면은 여기도 병원 이름 있고 여기도 병원 이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메일도 있고 그런데 유튜브 보고서 죄송한데 병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오시면 보고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올리신 영상을 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저번 영상도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영상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저도 잊을 때가 있고요. 환자분들도 그 반복된 질문이 계속 와요. 근데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이걸 근데 환자분 입장도 이해해요. 그걸 계속 다시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중요하다 싶고 최근에 질문이 늘어난다 싶으면은 차라리 그냥 그렇게 올려버려요. 저희 직원이 옛날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재편집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쇼츠로 간단하게 만들든 해서 그걸 재올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봐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너무 지겨워요. 왜냐면 같은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하는 분이 있네요. 전 원장님 유튜브 채널 구독한 지 얼마 안 됐고 도움 많이 되고 보고 있는데 그저 제 광대뼈 영상하고 님이 말하는 이 영상도 제겐 의미 있는 영상이고 처음 보는 영상인데 저처럼 처음 보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원장님 라이브 꾸준히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매번 비슷하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계속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아닐까요? 라이브는 보시나요? 최근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어이구. 저 대신 이렇게 대신 대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브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뭐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제가 무슨 뭐 유튜브에 올린 거 재방송 틀어가지고 제가 무슨 득을 보겠습니까? 반복된 질문이 올라오면 야 그거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올리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재편집해서 조금 올리자 조금 짧게 바꿔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불편하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굳이 이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선생님 대학병원 교수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중인데 제가 성형외과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진찰해 주시는 선생님이 이응시우시면 연대겠죠?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석사까지 나오시고 박사는 아니시더라고요. 저도 석사예요. 돈이 없어서 박사를 못했어요. 저도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 안 했어요. 학비도 너무 비싸고 여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세히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임상 조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인가요? 이분이 진찰하고 소견 내주시는 걸 믿어도 될까요? 믿으셔도 돼요. 성형외과 전문이고 아마 임상 조교수라면은 아마 펠로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려면 임상 교수 그 교육부에 인가된 사람만 조교수예요. 여러분이 그 학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교수는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부 인정 교수가 있고요. 병원 인정 교수가 있어요. 임상조교수라는 건 병원에서 주는 직함이고요. 이제 진짜로 정교수가 발령이 나면 교육부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임명장이 그러면 교육부 이제 조교수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임상이라는 걸 떼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교수, 부교수 뭐 하다가 나중에 정교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테뉴어라고 그래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교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교수님이시 맞고 그게 뭐 의사들끼리야 뭐 임상조 교수님 뭐니 뭐 이런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 비대칭 오차범위 내인가요? 사각턱 각 부분 잘려진 정도가 달라요. 왼쪽이 더 잘렸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하고 CT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판단을 하려면 CT를 볼 때 정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이 내려와 있고 이쪽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정렬이 안 된 CT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아까 제가 뭐랬죠? 이쪽이 왼쪽이에요.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이건 왼쪽에서 본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가 있죠. 오른쪽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 보이겠죠. 그러니까 CT가 삐뚤어진 거예요. CT가 삐뚤어진 걸 보고서 옆에서 났다고 이게 삐뚤어졌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개가 이렇게 삐딱하게 5분 전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참고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선무당이 CT 보면 또 이렇게 또 고민에 빠져서 또 괴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 CT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그래도 참 성의 있게 이 위에까지 잘 고정을 해 주셨다. 요 정도 센스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건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눈썹뼈로 인해 질문이 있습니다. 코 수술을 알아보러 갔다가 얼굴 사진을 보니 콧대를 높이면 아바타처럼 될 것 같고 옆모습 볼 때 눈썹뼈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은 안전하게는 5mm 정도를 저는 말씀드리고요. 심하게 만들면 한 8mm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너무 유인원 같이 오랑우탄 또는 크로마뇽인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서양인까지는 아니어도 그윽하게 깊은 눈이 되고 싶습니다. 그윽하게 깊은 눈이 되려고 안화상윤기를 만든다면 환자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조건 같은 건 없고요. 전후사진도 병원 오시면 볼 수 있고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 수술을 할 경우 눈썹 이마 회복이 얼마나 지난 뒤에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같이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요. 보형물 간섭이 있어서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코 보형물을 여기에 업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 예도 제가 포스팅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형물을 넣어서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러울 게 있을까요? 얼굴 표정이 중요해서요. 이마에 보형물 넣는다고 표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부자연스러움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느낌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마 수술 시 피부 당김으로 눈에도 변화가 있나요? 약간은 변화가 있어요. 아까 눈이 꺼져 보이고 그윽한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눈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생겨요. 안검하수 느낌이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는, 눈썹 사이는 조금 눈썹은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오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마라인 수술 자국이 아니라 이마라인으로 안 하고요. 보통 요 위에다가 해요.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여기 바이코로날 인시전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서 해요. 그래서 위쪽에서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이 나올 필요는 없는 얼굴인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안화상윤기를 막 그렇게 눈이 그윽하게 얘기를 해서 눈을 좀 보고 싶었는데 가려놓으셔가지고 이건 병원에서 직접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요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아이고,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코도 한 요 정도까지도 만들 수 있죠. 이거는 봐야 알아요.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글이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써놓으셨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상담 예약하고 2달을 기다려서 3월 9일 상담을 받으러 몇 시간에 걸려 갔지만 상담실장에게 상담 퇴짜를 맞고 원장님도 못 뵙고 온 사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형 상담을 받으러 병원을 여러 곳 다니다 보니 가는 곳마다 CT 촬영을 하게 되어 방사선 노출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장에게 CT 촬영 시 방사선 얼마나 노출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실장은 모른다고 답했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있는 장비도 잘 모르면 어떡하냐고 물으니까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한다며 화를 내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CT 촬영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원장님하고 먼저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겠다고 했는데도 상담 못 받는다고 가라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상담실장을 보러 몇 달을 기다려서 몇 시간 동안 간 것도 아니고 원장님에게 상담받기 위해 간 곳인데 이렇게 뵙지도 못하고 돌아온 게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이 글도 아마 직원이 먼저 보면 삭제되겠죠 하셨는데 일단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CT를 안 찍으면 환자를 안 봅니다. 환자분 말씀처럼 저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CT를 찍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러 환자가 들어오시고 저랑 얘기 나누고 환자가 CT를 찍으러 가고 제가 또 기다리고 환자가 다시 CT 찍고 저한테 오고 이러는 시간에서 15분, 20분, 그냥 30분 그냥 흘러갑니다. 병원에서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환자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CT를 나 너무 많이 찍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원장님 얼굴만 보면 안 되냐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자분 얼굴 보고 판단하는 점집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CT를 안 찍으면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얼굴뼈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CT를 안 찍는다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서로.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낌으로 감으로 그냥 때려 맞추듯이 얘기하면 점집이고요. CT라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거는 과학이고 의료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저를 보러 온다는 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속상한 건 뭐냐면 다른 병원에서는 CT 찍으면서 왜 저희 병원에 와서 CT 안 찍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제가 서운합니다. 왜냐면 다른 병원에서 얼마나 좋은 CT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병원 CT로 제가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려고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저희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지 아니하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행여라도 이 영상 보신다면 다시 날짜 잡고 오셔서 CT 찍고 저 만나 뵙고 상의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